네, 안녕하세요. 다운수학의 김대훈입니다. 자, 오늘은 강서구 1학년 학생들 수학시험이 끝이 났죠. 수학시험이 어떻게 출제됐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살려서 분석을 해드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기말고사 대비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카메라 앞에 섰어요. 사실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학생분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교육과정의 개편도 있었고 내신 등급제의 개편도 있었고 사실 강서구 수학시험이라는 거에 대한 겁을 조금 먹고 들어갔을 텐데 사실 이따 계속 강조를 해드릴 거지만 이번 수학시험이 너무너무 쉬웠잖아요. 강서구 시험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쉬웠는데 이제 그래서 더 혼란스러우실 게 계속 이런 난이도로 출제가 된다면 이제 기말고사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그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험 분석을 해볼 건데 시험 전체적인 형태는 유지가 됐죠. 단답형으로 바뀐 이후로 계속 유지됐던 객관식 20문항이랑 단답형 4문항. 문제 배점들까지 완벽하게 일치를 했습니다. 시간도 60분이라는 거에 대한 건 변함이 전혀 없었고 가장 큰 변화, 평소의 시험지들과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난이도예요. 난이도. 제가 강서구반을 맡아온 이후로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난이도의 시험지였거든요. 사실 1년 전, 24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 영상을 찍을 때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내가 강서구반을 맡아온 이후로 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험지였다라는 걸 강조를 했었는데 이제 불과 1년 사이에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그 정도로 너무너무 쉬운 난이도였다 라는 게 가장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시험이 쉬웠던 이유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도 문항들의 난이도가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난도 문항이라 하면 객관식 20문항 중에서 이제 16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16번부터 난이도가 조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단답형 4문항 중에서도 뒤에 있는 2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문항들에 대한 난이도가 조금 하락을 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제가 문제를 직접 띄워드리고 설명을 해드릴 건데 먼저 볼 2문제는 객관식 16번이랑 단답형 23번입니다. 객관식 16번은 이제 고난도 문항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고 단답형 23번은 4점, 5점, 5점, 6점 단답형 4문제가 이런 배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5점짜리 문제 중에서 뒤에 있는 문항이에요. 두 번째 문항. 그러니까 이 문항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거든요. 사실 원본 문제랑 같이 보여드릴 건데 원본 문제가 모의고사 문항 번호로 따지면 29번이랑 21번 문항이에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29번과 21번 문항은 절대 쉬울 수가 없는 문항이거든요. 당연히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맞으려면 1등급 맞는 학생들만 이제 아마 맞출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 문제들인 건데 그 문항들의 변형 문제면 사실 느껴지실 게 들으실 때는 아니 그런 문제가 쉬울 수 있나요? 라고 많이 하실 텐데 보시면 아실 겁니다. 먼저 16번이에요. 원본 문항이 21년 1학년 9월 모의고사 29번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면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답을 구할 때 묻고 있는 식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문제의 상황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숫자도 사실 1과 뭐 마이너스 저렇게 거의 바뀌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학생들이 쉽게 느꼈던 이유는 뭐냐고 저는 예상을 하냐면 이 원본 문제를 안 풀어봤을 리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나머지 정리 단어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기출 문제다. 실제로 저희 반 수업을 할 때도 이 문제는 한 2-3번은 풀어봤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그래서 이 원본 문제랑 비슷한 문제를 학생들이 많이 평소에 접했기 때문에 이 16번 문제를 봤을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막힘 없이 풀어나갈 수 있었을 거다. 그래서 고난도 문항이긴 하지만 쉽게 느껴졌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뒤에 2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원본 문제, 모의고사 21번 문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앞에 16번 문항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변형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묻고 있는 것만 조금 다른 건데 얘는 심지어 원본 문항은 기억, 니은, 디귿 3개를 물어보는데 이번 23번 문항은 원본 문항에 저 디귿 상황만 딱 떼놓고 저걸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원본 문제보다 많이 쉬워진 거죠, 상황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원본 문항이 너무너무 유명하고 대표적인 2차 함수 문항이다 보니까 얘를 학생들이 안 풀어봤을 리가 없고
심지어 저희 반에서도 한 두세 번은 풀어봤던 유형의 문제라 이제 이 유형의 문제를 한 번이라도 접했으면 이번 시험에서 쟤를 틀릴 리는 절대 없었다라고 볼 정도로 변형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항들의 강서구가 항상 그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몇 개 배치를 해두긴 해요. 근데 그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인 거고 이번 시험은 작년 20번 문항을 예로 들어보면 24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20번 문항이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변형이었거든요. 근데 걔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변형이 많이 일어났던 것도 맞고 사실 그 원본 문제가 2학년 모의고사였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원래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미적분 1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수학 2에 대한 문항을 이제 1학년 문항, 2차 함수 문항으로 조금 둔갑시켜서 변형시켜서 그렇게 변형을 조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되게 생소하고 특이하고 독특하게 느껴졌겠지만 이번에 있는 모의고사 변형 문항들은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풀어낼 수 있었다라는 게 난이도가 하락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문항을 더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번에는 최고 난도 포지션에 있는 문항들 두 개예요. 왼쪽에 있는 건 객관식 마지막 문제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단답형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항상 매년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도 그렇고 여기 있는 두 문항이 객관식 마지막과 단답형 마지막 여기 있는 두 문항이 최고 난도라고 볼 수 있는 문제들인 거고 얘는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도 조금 맞추기가 힘든 난이도가 맞아요 원래는. 그래서 이 두 문항들 때문에 항상 100점이 거의 안 나오는 시험이 강서구 시험인데 이번에는 20번 문항도 그렇고 24번 문항도 그렇고 평소에 최고 난도 문항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쉬운 문제들이다. 사실 얘네들은 평소 시험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면 고난도 그러니까 16번부터 19번까지 단답형으로 따지면 5점짜리 정도의 문항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20번 그렇다 해서 난이도가 쉽다 해서 뭐 시험 유형 자체가 문제 유형 자체가 너무 독특하고 특이한 유형이냐라고 물으면 사실 그것도 아닌 거거든요. 20번 학생들이 많이 연습해보는 복소수 거듭 제곱의 주기성을 묻는 문제고 24번도 사실 복소수 실수화, 분모의 실수화를 이용한 그냥 연산 문제예요. 학생들이 두 문제 다 각각 한 3분 정도, 뭐 많이 잡아도 5분 정도를 썼으면 충분히 맞춰낼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문제가 최고 난도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느껴졌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아마 최고 난도 문항이 사실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100점을 받은 친구가 덜어 있을 거다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몇 개 문제를 안 보여드리긴 했지만 제가 보여드린 건 딱 4문제잖아요. 고난도 문항 2개랑 최고난도 문항 2개. 근데 앞에 문제들을 안 보여드린 이유는 앞에 문제들은 그냥 강서구 시험에서 항상 나오던 대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문제라 하면 객관식 16번보다 앞에 있는 문항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문항들은 사실 난이도가 되게 쉽거든요. 난이도는 쉽지만 계산에서 조금은 복잡하고 이제 문제 유형 자체가 실수를 유발하는 유형이 항상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강서구는 그 초중반부에 있는 시험 특징은 잘 살려서 출제를 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뒤에 있는 계속 얘기를 드리죠. 중후반부에서부터 등장을 하는 고난도 문항과 최고난도 문항들의 난이도가 조금 많이 하락을 해서 학생들의 시험 점수가 평소보다 많이 올랐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건은 5등급제로 개편이 됐잖아요. 이 정도 시험의 난이도로 학생들의 5등급제 내에서 등급이 잘 판별되었는지가 관건이에요. 그거는 이제 학생들의 꼬리표, 성적표가 나와 봐야 저도 알 수 있는 얘기라서 제가 당장 확언은 못 드리겠지만 이제 이 정도 난이도의 시험지로 학생들의 등급이 잘 판별되었는지가 문제고 그 등급이 잘 판별되었으면 사실 선생님들이 이번 시험의 난이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시험을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말 대비하는 게 이제 문제예요. 관건이 일단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유지될 거냐 유지되지 않을 거냐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나름대로 예상을 하는 걸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당연히 뭐 전체적인 시험 형태는 유지가 되겠죠. 객관식 20문항, 단답형 4문항, 시험 시간 60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변화가 일단 일어날 리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난이도적인 측면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난이도는 당연히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다라는 게 조금 뭐 위험한 워딩일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경험을 살려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번 시험은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원래 중간고사 범위 내에서 출제돼야 될 2차 함수에 대한 최고난도 문항, 그 유형 문제, 그리고 그래프의 실근을 방정식에서의 실근을 그래프 교점 후의 x좌표로 이해하는 이제 그런 되게 대표적이고 가장 어려운 유형의 문항이 등장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일단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난이도 상승에 대한 요인은 고난도 문항으로 아마 가져갈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계속 가장 중요한 거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고난도 문항들의 난이도가 하락했다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이었잖아요. 아마 기말고사 때는 그런 고난도 문항들의 난이도를 다시 한번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난도 문항도 마찬가지고요. 중간고사는 최고난도 문항이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말고사 때는 그 최고난도 문항들의 난이도를 다시 조금은 올리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제 그 난이도를 올리는 이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단원이에요. 중간고사랑 비교를 해보면 기말고사 범위는 사실 되게 좁거든요. 이번이 여러 가지 방정식, 고차 방정식까지였으니까 이제 기말고사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연립 방정식, 여러 가지 부등식, 경우의 수, 행렬 이렇게 있습니다. 행렬은 사실 문제가 너무 쉽게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빼고 생각을 해보면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은 경우의 수, 그리고 부등식, 그리고 아마 강서구는 매년 시험 범위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중간고사 범위에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던 2차 함수에서 어려운 문제가 저는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시험 범위에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단원이 2차 함수랑 부등식이랑 경우의 수인데, 문제가 되는 단원은 단연코 경우의 수입니다. 전통적으로 강서구는 경우의 수에서 더럽고 어려운 문제를 너무너무 잘 내는 학교예요. 그래서 아마 기말고사 대비를 하실 때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단원은 경우의 수고, 이 경우의 수는 학생들이 대부분 조금 어려워하는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랑 비교했을 때 난이도 상승이 유력한데, 그 유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우의 수 문제에 있어서는 강서구가 매년 너무너무 어렵고 독특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 경우의 수에서 조금 독특하고 특이한 유형이 출제된다라는 거에 대한 변화가 저는 있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경우의 수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중간고사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2차 함수에 대한 최고난도 문항도 충분히 등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중간고사랑 비교를 해보면 고난도 문항들에 대한 난이도는 조금 올려서 학생들의 점수도 조금 아마 떨어뜨리려고 선생님들이 출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등급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이제 더 유리할 수 있게끔 난이도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를 올릴 텐데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강서구 시험지의 스타일에 맞춘 시험을 평소에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쳐봐서 알겠지만 내신 시험은 결국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 최상위권 학생들은 시간이 한 10분, 20분 정도 남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 최상위권 학생들은 알아서 공부를 잘 하실 거고, 이제 그게 아닌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학생들이라면 실수를 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주어진 시간 60분 내에 그 시험 문제 24문제를 다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능력을 개발하려면 평소에 그런 강서구 스타일에 맞춘 시험지를 많이 풀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야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를 잘 알 수 있을 거고, 평소에 그런 시험지를 치면서 데이터를 많이 쌓아 두셔야 돼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는 학생들을 보통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이번 되게 쉽게 나왔다라는 이번 시험에서조차도 시간이 부족했던 학생들이라면 평소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거고, 빠르고 쉽게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할 거고, 이제 시간이 부족하진 않지만 시간이 남긴 하지만 뒤에 있는 고난도나 초고난도 문항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 없는 학생들이 몇 있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이라면 평소에 그 고난도, 최고난도 문항들에 대한 접근을 하는 연습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셔야 할 거고, 이제 시간도 부족하지 않고 고난도 문항도 쉽게 잘 풀어내는데 앞에서 꼭 실수를 몇 개씩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 반에서도 최상위권 학생이긴 하지만 평소에 이제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번 시험에서도 시간이 남아서 이제 검토까지 하긴 했지만 그 실수를 잡아낼 수 없었던
그런 친구들이 몇 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라면 평소에 이제 시험 문제를 조금 이제 신중하고 더 집중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이제 진짜 시험에서 사실 진짜 시험에서는 평소 치는 시험보다 긴장도 더 많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실수를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실수를 했다 한들 시간이 남아서 검토를 했다 한들 처음에 했던 실수를 잡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실수를 하지 않게끔 평소에 이제 더 신중하고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의 수준을 잘 판단을 해야 돼요. 평소에 강속어 스타일의 시험 문제를 풀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거인지 잘 판단을 해서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이제 내가 보완해야 될 부분을 빨리 체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해보는 게 시험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항상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쳤던 시험지를 보면서 1대1로 상담을 하거든요. 이번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으니까 기말고사 대비 수업이 개강하면서 학생들 전부 다 중간고사 시험지 갖고 와라 라고 해놓고 한 명씩 한 차 두고 상담을 할 거예요.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뭔지 잘 체크를 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보완하는 수업을 저는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할 거다라는 점이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말고사 대비에 대한 불안감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거인지 먼저 판단을 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그 판단한 걸 바탕으로 학생들이 기말고사 대비할 때 있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들을 채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기말고사 대비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훈이었습니다.